자,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을 해주실 분 수일는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우리 교수님을 가장 화나게 했을까요? 화나게 한 건 한덕수죠. 한덕수. 아, 한덕수 권한대 거부권을 또 행사했습니다. 그래요. 8번째 거부권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예. 자기와 연관된 거예요. 그것도. 자기와 연관된 거. 네. 지난번에 자기가 못 안 해가지고 탄핵 물론 뭐 탄핵에서 탄핵은 안 당했지만 네. 거기에 헌재에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게 명백하잖아요. 국민의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은 차이가 많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이 국회 추천해서 올라온 건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헌재의 판단이에요. 네. 헌재 결정문을 보면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아서 그걸 이제 명문화해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하도록 하자라고 헌법재판소법을 바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거부권을 행사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를 국회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법안을 개정을 했는데 그 법안만이도 거부권을 행사해요. 이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체? 그게 무슨 논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어떤 이익이나 정치적 본인의 이익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권한대행이 무슨 8번을 이제 심판은 아닌 것 같아요. 선수로 거의 뛸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런 심판하면서 심판 룰 뜻 바꿔서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선수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저는 권한대행으로 자격이 있는 건가? 네.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다. 예. 결국 할것 출마하겠죠. 같아요. 뭐 이런 거 하겠죠. 하는 거 정도 보면 하겠죠. 그렇죠. 어제도 뭐 발언한 내용 보니까 무슨 대통령 같아. 어제 발언한 거 보이죠 국무회의에서 네. 뭐 어쩌고 저 행정부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정치권과 행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근데 뭐 이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네. 출마를 뭐 계속 할 수 있을지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가 네. 또 그걸 받아들일지도 그렇고 저는 참 안개 속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경쟁력이 있나요? 아니 제가 볼 때 대선 경쟁력은 없어요. 일도 없어 보여요. 나와서 뭐 당선될 가능성이나 예.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전 최진봉 교수님보다 낮아 보이거든요. 제 개인적 생각인가요? 예, 미안합니다. 예.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지금 확정이 됐는데 네. 89.70% 77% 예. 가장 높은 득표율이었는데 그날 현장에 가셨던 거죠. 현장에 갔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떻게 봐요? 감동적으로 봤죠.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자꾸 왜 가세요 거기 왜 가냐고요? 방송하러 민주 가요. 당원도 아니면서 방송하러 그렇게 간다고요. 하시는 거예요? 방송하러. 아, 예. 나중에 나오는 김지호 둘이 갔잖아요. 아, 같이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현장에서 보면서 느낌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상으로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은 현장에서 네. 그 열기가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재명을 연호하면서 그 외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재명을 연호를 하는데 이게 정말 막을 수 없는 도도한 어떤 물결 같았다. 느낌이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의 그 분위기가 예.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가셨습니까 근데? 제가 가지를 못했죠. 간 것처럼 얘기해야 저 돼. 그냥 TV로 봤는데 우리 TV 볼 교수님 말씀 때보다 들어보니까 예. 훨씬 더 뜨거워요. 그 열기가.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이라는 이 정치인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었어요. 제발 좀 정치를 바로잡아주고 아하. 나라를 좀 바로잡아 달라. 우리는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네, 우리의 희망이다. 당신은 당신이 안 하면 우리는 끝이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어제는 또 주요 연예인들이 또 지지선을 성명을 했죠.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이라는 도구로 쓰고 싶다. 네. 그 내용들도 참 아주 눈에 띄던데 네. 일단은 주요 언론사가 이재명 대표 후보의 확정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예.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소개 좀 해주셔야 뭔 될 것 같아요. 우려요? 나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조선일보. 조동중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 동아 중앙. 당선된 행정입법 무소불위. 네. 2028년 총선까지 견제 세력 없다. 왜냐하면 이제 입법부도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아일보도 민주 대선 후보 이재명 확정 2등 없는 2등이 왜 없어? 2등이 있거든요. 3등도 있고 예. 2등 없는 1등이 넘어야 할 산. 통합 실용 앞세운 이재명 후보 유권자 신뢰 확보 강 유권자 신뢰 확보. 저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총선의 결과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어요? 국민이 만들었어요? 국민들이요. 국민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국민의 마음은 어떤지 그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국민들이 심판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당연히 그거는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권력이에요. 네. 그리고 그 총선 권력이 만들어지거나 제대로 일을 못했다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이 높겠어요? 불가능해요. 이건 다 국민들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무소불위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신뢰하고 신망을 해서 권력을 줬으니까 그 권력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총선 이후에 거의 1년 지났잖아요. 1년 동안 내란 벌어지고 내란 사태 종식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재명 당시의 대표 그리고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세요.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무소불위라는 둥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갖고 있다는 둥. 싫은가 봐요. 이 싫은 거죠. 보수 신문은.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불이익이 올까 봐 불안한 거지. 불안해요. 그런 것 같아요. 잘하면 되죠. 뭐 불안해. 잘 안 하니까 그러지. 잘할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네. 못할 사람이니까 미리 생각하는 거지. 네. 내가 못했을 때 나한테 불이익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소리? 이런 기사를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 경향이나 또 네. 한겨레는 좀 다른 의미긴 한데 어쨌든 간에 확정을 또 이렇게 보도도 되는데 어제 2차 경선 국민의힘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결과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선명성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건 긍정 부정 이걸 다 떠나서 선명성이라고 하는 건 네. 한동훈 그다음에 김문수 두 사람이 보였던 선명성 탄핵에 찬성이냐 반대냐 두 개예요. 찬탄 찬탄. 근데 보세요. 둘 다 양. 네 명 중에 양측면. 떨어진 2명 홍준표 안철수 왔다 갔다 했어요. 흐릿하다. 그렇죠. 흐릿했죠. 흐릿하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 두 사람이 올라간 건 선명성이에요. 결국은 경력으로 따지면 안철수, 홍준표는 몇 번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김문수보다 경력으로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구나. 정치라고 하는 건 선명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그게 좋고 나쁘고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럼 이 두 사람이 선택이 됐느냐. 한 사람은 명확하게 탄핵에 찬성을 했고 한 사람은 명확하게 탄핵에 반대를 했어요. 윤석열 편에 섰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올라온 거니까 정치라고 하는 건 흐리멍텅하게 왔다 갔다 네. 애매모호하게 멍텅하다 우리 멍텅하다고 또. 아 그렇습니까? 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참 토론회도 어려운- 하고 토요일 그렇긴 정도 한데 되긴 하는데 좀 어려운 전망이긴 한데 네. 저는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요. 물론 희망을 얘기하면 좀 그렇고 개인적인 생각을 전망을 얘기하면 한동훈이 될 것 같아요. 한동훈이 저는.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결정에서는 경쟁력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나오는 게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한동훈 후보는 그래도 중도라고 하는 부분에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탄핵에 찬성을 했으니까. 네. 윤석열 탄핵에 관을 건너야 되잖아요. 지금 못 건너고 계속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도의 확장성을 노린다면 전략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이 된다고 보지만 네. 문제는 하나 더 넘어야 되잖아요. 허들이. 한 씨가 있어요. 한덕수 대행이 지금 쫙 서가 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나온다고 적하고 하나 있으면 또 근데 있어요. 한동훈 후보는 지금 예. 경선에서 얘기한 거 보면 예. 그 단일화나 이런 거는 패배주의다. 패배주의가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그렇게 같거든요. 얘기하죠. 근데 그럼 어떻게 되는 만약에 거예요? 이게 좀 나오잖아요. 뭡니까, 안 이게? 할 수가 없어요. 해야 그러니까 됩니까? 본인은 하기 싫어도 예. 어차피 그냥 나가면 만약 3명이 다 나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네. 반드시 떨어지는 경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입장에서 압박이 엄청 들어올 거예요. 합의 단일화 해야 된다. 이런 거 들어오면 견딜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할 거라고 봐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거는 상황상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정치판이 지금 대선판이.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긴 할 하기는 거예요.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자, 한덕수 대행 얘기 좀 해봅시다. 출마를 거의 결심하고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 언론들도 이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경향신문은 경선보다 한덕수 단일화에 혈안된 국민의힘 주자들. 혈안된. 돼 있다. 네. 근데 동아일보는 정용건 칼럼에서 길 잃은 shame. shame. 이 단어 중에 shame on you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끄러워요. shame on you. 이런. 부끄러워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네. 중간에 글에다가 제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네, 네. 중간에 글에 탄핵 인용 후 그저 한덕수 차출, 그와의 단일화 이벤트 등 택틱이 사실상 대선 전략의 전부. 택틱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이 군대 가면 전략 전술 있잖아요. 네. 전략을 스트래터지라고 그러고요. 네. 택틱은 전술입니다. 네. 근데 전략이 더 큰 개념이고 전술은 더 적은 개념이거든요. 네.
영어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택틱이 전략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술만 있을 있고 뿐이고 전략이 전혀 없다. 네,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네.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조선중앙 네. 여기는 사실은 좀 편들어 줄 것 같았는데 이 보수 언론에서도 한덕수 대행 출마 명분이 빈약하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보고 하고 있죠. 있네요. 이게 제대로 보는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해요. 한 대행이 조선일보 출마 명분과 비전이 궁금하다. 뭐냐. 그다음에 중앙일보는 출마 임박 한덕수 국민 선택한 명분 제시가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비판했다기보다는 뭔가 좀 비전을 내놔봐라 이런 의도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내란 혐의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요.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이런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계엄이나 윤석열 정권과의 선긋기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권한대행하면서 계속 보여준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 가깝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걸 계속 따라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명분이 있죠? 저는 똑같은 제2의 윤석열이라는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명분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관료나 그 행정은 쭉 해왔지만 그것도 뭐 지도 리더가 아니라 참모로서 역할을 해온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한 건 거의 없어요. 아니, 그 저는 또 저는 두려운 게 한계가 있다. 오늘 뉴스가 됐던 부분인데 미국에 지금 통상 협상하고 있는 그 보도하고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있죠. 미국은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한국 거는 우리 금방 하겠다라는 식으로 어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 나쁜 짓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그렇게 하거든요. 보이죠. 물론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장관이 그 정도 얘기했다면 누구한테 유리한 내용이겠어요? 그렇죠. 미국한테 유리한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7월로 미룬다고 했는데 그것도 예. 이제는 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 왜 저 국민의힘은 저 사람을 저렇게 좋아하나요? 아니 왜냐면 대안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당할 건데 그러면 한덕수가 없다니까. 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지율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고만고만하지만 예. 그러니까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여론조사 결과에 넣어보면 그래도 뭐 다른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도 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윤석열 데려온 것도 국민의힘이에요. 용병 착출.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윤석열의 경우를 보듯이 필패다. 이거 뭐 나라가 먼저 아니에요. 나라가 국가가 먼저 먼저라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라가 먼저가 아니라 정권을 우리가 먼저다. 잡아본들 한덕수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정권을 못 잡는다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명분이나 네, 좀 내놔라.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죠. 것도 없으면서 뭘 하고 있냐라고 네. 하는데 나올 것 같다 이 말씀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최종 후보자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지만 저는 좀 낮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못나는 말씀인데 예. 근데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아요. 뭐 상관없다 이런 뉘앙스로 상관없어요. 누가 나오든. 말씀하시네요. 아니 지금 거론되는 모든 네. 사람 다 통틀어서 아무도 걱정이 안 돼요. 이준석. 편안함 이준석. 아이고. 알겠습니다. 참,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우리 수요일 시간에 네. 권성동 원내대표 또 홍준표 후보의 편파적인 언론관 이 얘기 한번 짚어봤었는데요. 최근 정강훈 씨 기자회견장에서 예. 질문하는 기자한테 좀 폭력적인 언행을 보였는데 이거는 영상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쪽에 계신 우리 여자 기자분. 아니 권전이죠. 아니 받으신다고 이제 제 질문 아니 헛소리 하지 말고 권전 질문을 난 안 받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아니 당신은 범죄인이야. 명예훼손입니다. 아니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말고 나를 고발했잖아. 왜 당신부터 자, 여기. 손을 들고 가만히 앉으세요. 흥분하지 말고. 자, 저기 조용히 해봐요. 권지영 기자, 당신 때문에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소리치는 것도 매너가 아니죠. 권지현은요. 자, 그리고 반말하지 마십시오. 반말이요? 제대로 다. 지상파나 중앙방송 그 메이저 언론이 먼저 순서를 가는 게 아니에요. 으로 차별하지 마세요. 아 차별. 자, 인터넷 기자 협회장입니다. 목사님. 아니 자, 방송, 신문, 인터넷은 똑같은 언론입니다. 이렇게 차별하고 편파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편파적으로 한 게 아니고 나는 권지현만 나가라 그랬어요. 선생님은 이따가 정식 질문하시고 아니 그 봐요. 그 인터넷 기자한테 회장이요?
나도 인터넷 기자협회 회원인데 그거는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서 나를 옹호하고 하면 되겠어 그게? 자 잠깐만 바른 거는 손을 대면 내가 차례대로 지목해준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자 다시 손 들어보세요. 다시. 둘 다 나가라고. 자 교수님, 네. 저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범죄인이다 나가라, 권지현이 나가라. 아유 진짜 난장판이네. 저게 저건 뭐예요? 무슨 기자회견이에요? 아니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는 사람이 기자를 골라가면서 받아요? 그게 말이 그리고 되나요? 범죄자라고 얘기하면 무슨 근거로 범죄자라고? 명예훼손이지. 명예훼손이죠. 그리고 자기를 고소하고 고발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기자가 질문하면 안 받아요? 저는 그냥 기자회견을 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자기가 자기하고 친한 기자만 지명해서 그 사람한테 발언권 줘가지고 들을 것 같으면 뭐하러 하냐고 이 기자회견을. 네. 기자들은 원래 불편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기자들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불편한 질문을 해야 돼. 그렇죠. 좋은 질문하는 사람은 기자가 아니고 아부꾼들이죠. 그렇죠. 아부꾼들.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불편한 질문하고 자기한테 그동안 비판적 기사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차별을 하고 저런 식으로 명예훼손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 메이저 언론부터 질문하라 이렇게 진짜 얘기했던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가 메이저고 뭐가 마이너입니까?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정해져 있나요? 없어요. 자기 차별 생각인 아닌가요, 거지. 차별? 차별이죠 당연히. 언론사로 등록된 모든 언론사는 똑같은 기준으로 대우를 받아야 그럼 되는 그 거예요. 메이저라는 사람 언론사가 뭐 잘합니까? 제대로 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토마토는 메이저입니까 아닙니까? 메이저예요. 메이저인가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감사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메이저다 아니다 이게 뭘로 따지는데 뭐 규모가 큰 메이저고 규모가 적은 아니에요? 그 이게 무슨 말이 말도 안 되나요? 되는 주장입니까? 네. 언론사로 정보기관에 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언론사는 동일하게 취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왜 차별을 합니까 대체? 특히 지금 뉴스엔조이라고 있는데 뉴스엔조이 있죠. 요거 메이저 아니라서 거부당했는데 저 눈에 목사님 교수님 네. 잘 아시겠지만 이 교계 전문 언론이잖아요. 맞아요. 같은 편 아닌가? 같은 편은 아니야. 왜냐하면 예. 정가원 목사나 이런 교계 비리를 주로 파헤치는 언론사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예. 뉴스엔조이라는 언론사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교계에만 관련 기독교 뭐 관련 조이가 뭐 영광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기독교 관련된 비리 또 교회들의 뭐 세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적나라하게 보도하고 저도 그러니까 저한테도 인터뷰를 매번 요청하는 언론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계 관련해서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비리가 있거나 아니면 성폭행이 있거나 뭐 성비위가 있거나 아니면 목사들이 세습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언론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광훈이 저는 뭐 목사로 인정은 안 하지만 목사 타이틀을 달고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질문해야죠. 그렇죠. 이건 왜냐하면 교계 관련해서 기독교 관련해서 비판적 입장으로 기사를 쓰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이 언론사가 보도하고 또 농어촌 교회의 어려움도 보도해주고 그다음에 교회 뭐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보도를 해요. 좋네요. 그러니까 사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부분도 보도를 하니까 네. 교계 전문 언론사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메이저가 아니라 무슨 언론사인 것처럼 취급하는 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일인 방심위원장 지난 25일 돌연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건강상 뭐 이유라고 하는데 예. 갑작스럽게 사퇴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자기 수사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겁나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건강상 이유는 뭐 며칠 만에 건강상 이유가 발생해? 무서워요? 그러니까 수사 들어오기 전에 지난번에 전 본부장인가 이사 국장인가요? 네, 다 국장인가 얘기해버렸죠. 본부장이 얘기했잖아요. 다 네. 양심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경찰이 수사를 들어오고 또 권익위가 예전에는 그냥 봐줬다가 이번에는 감사원으로 넘겼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뭐 자기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버텨봐야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의를 표명한 거죠. 네.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파면이 되니까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아무 배경이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의를 표명한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그렇게 하루 그 미래를 예측을 못한 저 상황에서 이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런 그래서 거죠. 방법이 끝까지 없으니까 버티다가 사퇴를 한 파면되니까 거네요. 윤석열 파면되니까 이루어진 사퇴를 한 일이에요. 건데 예. 참 안타까워 보이는데 눈에 띄는 게 아직 재가는 안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졌죠. 또 한덕수 대행이 후임 방심위원장 임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두 명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방심위가 구성이 9명이에요. 네.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추천을 어디서 하느냐? 대통령이 3명을 하고요. 추천을 국회의장이 3명을 하고요. 네. 국회 과방위 3명을 해요. 근데 지금 6명. 근데 국회의장과 국회 과방위에서 추천한 사람들 예전에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들 임명을 안 했어요. 윤석열이. 네. 그래가지고 3명만 있는 거예요. 3명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3명이 그러니까 유림까지 해서 유림이 나가니까 2명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한덕수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추천을 해야 돼요. 추천을 해야 된다. 하고 예. 위원장을 어떻게 뽑느냐? 호선을 해요. 호선이 뭔지 아세요? 서로 이렇게 그렇죠. 뽑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덕수가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한 명을 추천해서 그 사람이 들어가면 셋이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그것도 잘못된 거지. 네. 9명이 정원인데 3명이 앉아가지고 위원장 뽑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유림을 그렇게 해서 뽑은 거니까 실제로는. 근데 이번에도 만약 그렇게 하면 절차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한덕수가 곧 사퇴를 해버리면 그 과정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명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호선에서 올라온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 물론 하루에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네.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시간상 뭐 만약에 한덕수가 그만두고 나와서 대선에 출마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네요. 예. 또 뽑아놓고 갈지 않을지 알받기 비슷하게 그런 얘기하는데 우회단님께서 예. 연락 안 되는데 유일임 출국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치. 얘기하는데 감사원이 출국 금지 조치 안 했습니다. 안 했죠. 해외 가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죠. 조사를 못 하는 거죠. 출국 공정한 금지해야죠. 감사가 가능할까요? 어려울 것 같고 예.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출국의 위험성이 있다면 출국 금지하는 게 맞죠.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출국 금지 안 해서 홍준표 후보 관련된 최모 씨 좀 뭐 외국에 가버렸지 예,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유희림 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두 사람밖에 없다면 현재 2사람이에요. 방송 심의가 지금 가능한 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방통위는 5명 중에 2명으로 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거잖아요. 네. 여기는 9명 체제에 2명이에요. 네. 더 희박한 거지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3명이서 했던 것도 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명이 그것도 대통령이 추천한 3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위원장을 뽑았어. 그것도 네.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근데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지만 호선을 해야 되니까 9명이 구성된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6명이 들어오지도 않고 3명이 있는 데서 그냥 자기들끼리 호선을 해가지고 한 명을 뽑은 거 그게 유일임이었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고 지금 2명이기 때문에 2사람이 심의를 한다? 네. 그것도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 2명만 남아있어요. 견제를 하기 위해서 야당도 추천하게 만들고 국회의장도 추천하게 만들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추천한 2명이서 앉아서 모든 걸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 다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게 방심위가 사실 방송 뭐 잘못된 거 심의도 하고 하는데 최근에 그 했던 거 예. 다 가처분해서 지고 그렇죠. 본안 소송은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재판 다 졌지 않습니까? 다 졌죠. 그러니까 방심위가 심의를 해서 방통위로 넘기면 네. 집행은 방통위가 해요. 방통위가 그러니까 하는데. 법적 그걸 누구한테 할 수밖에 없냐? 방통위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방심위는 심의만 하는 곳이니까 여기는 처분을 내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방심위를 대상으로 원래 해야 되는 건데 그 처분을 방통위가 대신 내려주니까 방통위를 통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다 졌다는 것은 방심위가 다 진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둘이 앉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아마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럴 수밖에 저게 무슨 없죠. 뭐 방송 심의가 맞아요, 저 아니 사람들. 윤석열이 추천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아 윤석열 추천해도 정상적이면 자기가 언론에 있는 사람이면 그걸 봐서 진영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방송의 뭐 위반인지를 그걸 판단하고 저기 자리 가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윤석열 욕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저분들은 저래도 돼요? 안 되죠 당연히. 민주당이 만약에 하면 절합니까? 안 하죠. 민주당 욕하는 사람들 다 잡아놓고 이랍니까? 아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하면 안 되지 했던 않습니까? 경험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나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그렇게 했냐고요. 그때 시민은요 이렇게 많이 법정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도 똑같이 방심위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징계하고 심의하는 게 정치적 보복성 강한 이런 심의를 한 적이 있었냐고요. 없었죠.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들은 다 싹 다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 찾아냅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그러니까 윤석열 아. 자체가 거짓말을 잘하고 예. 윤석열 자체가 불법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고르는 거야. 그런 생각해봐. 사람만 보이는군요. 눈에.
그리고 와, 지금 신기하네. 내란할 때도 보세요. 비상계엄 예. 비상계엄 할 때도 보면 뭐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신망을 못 받거나 아니면 좌천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 다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해요.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은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요. 좌천돼가 있었는데 이 사람 픽업에 저거 다시 진급시켜주고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결국은. 지금 우회단님께서 음. 우리 최진봉 교수님 꼭 방심위원장 제가요? 방심위원장은 아니시죠? 괜찮아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예. 없다고 합니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만 예, 계시다고 예,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어떤 기도인지는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수요일 남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